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번에는 소단원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끼리 계산,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 등등등을 합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의 기능이 충분히 연습이 되었는지 생각하시고요. 준비가 되었다면 같이 시작해 볼게요. 저작권 관련해서 항상 유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만 이 내용을 사용할 것이고 그 뒤에는 삭제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45쪽에 나와 있는 소단원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 점검하기를 볼 텐데요. 여기 개념 점검하기에서 1번 보시면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우리 배웠었죠. 문자가 1개일 때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했고요. 문자가 2개 이상인 것도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유용한 개념이고 수단이다. 괄호를 풀고 나서 여기에서는 같아요. 무엇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바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동류항이죠. 선생님 글씨가 작게 안 써져서 위에 바깥에 꺼내서 쓸게요.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원리는 뭐였죠? 그러면 바로 분배법칙이었어요. 분배법칙에 의해서 개수끼리 모으고 그 다음에 동류항 문자는 바깥에 하나 모아두게 되면 결국 동류항이 개수끼리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2차식이라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 2차식에 더 쓴 거 뺄셈도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건 같다. 이때 x제곱은 x제곱끼리 동류항이고 x는 x끼리 동류항이고 xy는 xy끼리 동류항이다. 이런 것들 알아줘야 되겠죠.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그 다음으로 다뤄봤어요. 여기는 16차시 내용인데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경우에는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단항식을 다항식의 각항에 곱하여 각항이라는 말에 주의해줘야겠죠. 분배법칙을 이용할 때는 한 항이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 였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생님이 강조했던 개념 단어 바로 무엇일까요? 다항식의 곱을 괄호를 풀어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 한다고 한다? 바로 전개한다고 한다 했어요. 전개도 얘기했었고요. 영어로 expand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전개하시오, 전개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개하면 전개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개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곱셈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해주면 돼요. 2a 곱하기 a 더하기 2b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계산된다? 먼저 2a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2a를 똑같이 곱해서 4ab가 되어줘야겠다. 곱셈이 되었으면 나눗셈은 당연히 가능해요. 그런데 나눗셈으로 써져 있는 식은 지금 당장은 나눗셈으로 써져 있는 걸 자주 보게 되겠지만 나눗셈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와 있기보다는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단항식으로 다항식을 나눠야 하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상황을 만들어 볼 거고요. 지금은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과 분수꼴로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편리하고 또 상황에 적합한 것을 택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곱셈으로 고치는 것만 연습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 분수꼴로 나타내는 것도 알아야 돼요. 분수꼴로 나타내야 되는 상황은 나누어지는 식도 다항식이고 나누는 식도 다항식일 때예요. 아무튼 지금은 이 방법 2a를 2a분의 1로 고쳐준다. 나누기 2a는 곱하기 2a분의 1이다. 역수죠. 그러면 각각 약분해준다라고 하는 분배법칙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면 바로 2a 더하기 b가 된다 였어요. 그런데 분수로 나타냈을 때는 분모에 바로 2a가 들어가는 건 편리한데 대신에 빼먹으면 안 된다. 뭐를? 2a를 남겨주고 그 다음에 b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b로 안 만들고 그냥 2a,b로 쓰는 학생이 있더라.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였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충분히 같이 점검해 본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이 문제를 주어진 대로 푸는데 급급하지 말고요. 이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묻고 있구나, 어떤 기능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거듭거듭 풀다 보면 이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이 문제를 어떤 의도에서 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찾아서 풀어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1번 문제는 뭘 위한 문제 같아요? 바로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었고 잘 모르면 어디를 복습해야 되는지도 알겠죠? 이제 1분 시간 드려볼게요. 잘 해결하셨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죠. 괄호를 풀어준다. 3a 더하기 2b 더하기 덧셈일 때는 걱정이 없네요. 2a 빼기 4b. 그러면 동류항끼리 모아주는데 무슨 법칙? 교환 법칙. 덧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더하기 2b 빼기 4b. 동류항끼리의 계산. 무슨 법칙? 분배 법칙. 항상 이렇게 마음속으로 2b. 뺄셈일 때 약간 주의. x-2의 괄호 풀어주고요. 괄호를 풀어주는데 여기는 분배 법칙처럼 마이너스를 전부 나눠줘요. 3x 더하기 y가 돼야 된다는 거 주의. 동류항끼리 모아주는 교환 법칙. 마이너스 2y 더하기 y.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분배 법칙.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뭔가 싸움할 때 기술 말하면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뭘 했습니다 라고 반성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진행을 해주시기를 권장할게요. 다시 한번 이 계산 중에서 주의해야 되는 곳 한 군데 있었죠? 바로 여기에요.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괄호를 풀어주면 이런 아이들을 조심해주라. 문제 2번은요. 2차 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식에 대해서도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꼭지로 공부했었기 때문에 복습하는 것도 다르겠죠. 어쨌든 1분 드려볼게요. 계산이 잘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차식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중요한 점은 어느 것들이 동류항이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동류항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요? 문자도 같아야 되고요. 차수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3x제곱과 x는 동류항이 아니에요. 뭐하고 동류항이다? x제곱과 동류항이에요. 마찬가지로 x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2x고요. 상수항인 2의 동류항은 1이에요. 계산을 해주니까 분배법칙 4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되죠.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도 기술 이름 말하면서 해볼게요. 또한 뺄셈에 주의하면서 계산해줘야겠죠. 뺄셈에 주의해서 불러보세요. 더하기 2a제곱 빼기 a 더하기 2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동류항끼리 모아준다. a제곱의 동류항 2a제곱 교환법칙이죠.
2의 동류항 마이너스 a고 3의 동류항 2고 동류항끼리 분배 법칙 3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5.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릴 때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나요? 이런 다항식의 계산,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잘 풀리기를 원하고 누구도 수학을 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꼭 선생님에게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교실 수업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확인이 좀 어려운 점이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를 꼭 수행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발전을 같이 시켜야겠죠? 여러분 믿고 또 부탁할게요. 자, 이제 3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개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잊지 맙시다. 그래서 다음 식을 전개하시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습니까? 바로 분배 법칙을 써주세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분배 법칙을 써서 여러분 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작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전개의 의미는 분배 법칙을 써달라는 거였다고 했고요. 분배 법칙을 하나하나 적용해보죠. 3x 곱하기 x 더하기 3x 곱하기 2y 더하기 2라고 써볼게요. 3x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x 제곱 더하기 6xy 빼기 3x가 되겠죠.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어요. 전개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전개하라고만 한 거라면 보통 더 계산할 것은 없을 거예요. 2번 방향이 반대죠. 3a 곱하기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b 곱하기 마이너스 3b 부호를 결정해주면 마이너스가 1개일 때는 마이너스 9ab 마이너스가 2개일 때는 플러스 6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개함에 있어서는 부호만 조심하면 99.9% 확인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4번 문제는 전개와 비슷하지만 셈이 곱셈이 아니라 나눗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계산하시오라고 썼어요. 계산이라는 말은 조금 애매한 말이지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주의해야 되는 거 뭔지 아시죠? 자, 그럼 2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수단이 있다고 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생님은 6x제곱 빼기 12x까지 괄호를 쓴 걸 보면 뭘 할 거다? 곱하기 역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정석대로 써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안 쓰시더라도 계산을 똑바로 할 수 있으면 목적에 부합한다. 언제나 이렇게 전부 다 밝혀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밝혀서 쓰는 것은 뭘 위한 거다? 계산을 똑바로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배우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각 약분하는 선생님의 액션이 보이신다면 오케이. 그 다음 2번 2분의 1 AB를 나누어줘요. 2분의 1 AB로 나누어줘야 돼요. 선생님의 전략은 두 가지가 있는데 2분의 AB로 고쳐서 이것의 역수를 곱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분모에 2분의 1 AB를 통째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쪽을 택하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약분을 양쪽에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도 약분, 쟤도 약분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래도 교과서처럼 풀기 위해서 2제곱 b 빼기 ab 제곱에다가 곱하기 원래 나누는 수의 역수, 나누는 식의 역수인 ab분의 2라고 하겠습니다. 역식이라고 하지 않고 역수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수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교환 분배 법칙을 또 한번 적용해보죠. ab분의 2 빼기 ab 제곱 곱하기 ab분의 2 그러면 약분해 주시면서 얘네는 2 덩달아 약분하지 말고 4a 그 다음에 약분해 주시고 곱할 건 곱해서 2b가 된다. 자, 다른 방법도 한번 소개해보죠. 2분의 1 ab가 분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ab 제곱 그러면요 2분의 1이 마음에 안 드니까 ab분의 분모 분자에 다 뭘 곱했다? 2를 곱했다. 4a 제곱 b 빼기 2ab 제곱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똑같이 4a 빼기 2b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분모의 분자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분수의 본질적인 특성이죠. 이런 점을 유념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한 것은 번분수 계산 공식이 아니에요. 그건 교육과정 바뀌고요. 지금은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면 분수가 똑같은 분수가 된다라고 하는 분수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건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 5번인데요. 문제 5번은 뭐 별표 3개니까 3분을 드려볼게요. 별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문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줄 필요가 있어요. 12개의 합동인 직사각형이라고 주어졌어요. 12개라고 했는데 가로는 4칸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로는 3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리창 전체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리창 전체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을까? 유리창 전체의 넓이는 가로분의 세로였을 거예요. 세로를 알 길이 없네요. 가로는 알 수 있어요. 가로는 얼마일까요? 한 칸에다가 4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는 4a제곱 b예요. 그리고 나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으니까 유리창 세로의 길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죠. 바로 뭐냐면 세로는 가로분의 넓이예요. 그럼 바로 적용해 본다면 가로를 4a제곱 b라고 했고 넓이를 36a세제곱 b 더하기 12a제곱 b제곱이라고 했으니 약분을 빼먹지 말고 해주신다면 9a 더하기 3b가 되겠죠. 이게 바로 세로의 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주는 것은 목적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유리창 한 칸의 가로의 길이가 a제곱 b라는 정보와 유리창 전체의 넓이는 이거고 유리창의 생김새는 이렇다는 정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표시해보면 9a 더하기 3b가 되는 건데 여기까지 구한 과정은 바로 뭐냐면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라는 계산이었어요. 문제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기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유리창 전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요. 선생님 자연스럽게 문제를 나눠서 풀었는데 만약에 유리창 전체의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이 목적에 매몰돼 버리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죠. 둘레를 가지고 넓이에 연결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사실은 직사각형에서 둘레와 넓이의 관계는 없다고 봐야겠죠. 둘레가 같아도 넓이가 다를 수 있고요. 넓이가 같아도 둘레가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둘레를 구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죠. 어떻게? 이렇게 둘레를 구하라고 했더니 이게 수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답이 둘레의 길이와 같은 구체적인 말이라도 식으로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문자와 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떤 학생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답이 수로 나왔던 초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답이 문자식으로 나타나져 있으면 그게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런 어색한 느낌은 떨쳐버리세요. 이제부터는 식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식으로 세 개를 표현해 놓으면요. 나중에 그 문자에 대한 값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값을 자유롭게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둘레의 길이 구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바로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가로는 얼마였죠? 4a제곱 b 더하기 세로는 얼마였죠? 9a 더하기 3b였어요. 따라서 8a제곱 b 더하기 18a 더하기 6b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 전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까지 해봤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상 2개의 문제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더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내가 쏟아놓은 연습 문제를 다 풀어냈다고 해서 앞으로 대비해야 될 모든 형태의 문제들에 익숙해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5번 문제와 같은 것으로 정리하고 자유롭게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습밖에는 없어요.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싶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최대한 열심히 수행하는 수밖에는 없죠. 자, 5번까지 문제를 잘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소단원 연습 문제를 해결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중단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온라인 수업 17차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차시 수고하셨습니다.